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서양 요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교수님과 2시간 동안 재밌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1, 2, 3, 4차 중에서 마지막 차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수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소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양식 소스 제조 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보다는 이론적인 이론적인 면보다는 레시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교수님이 양식의 소스 레시피와 그다음에 한식 소스 해 가지고 한 100 개가 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오늘 1, 2, 3, 4 차시까지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직접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스 레시피 100 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레시피를 잘 보관하시고 그 소스 조리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면 한 100 개, 한식, 양식 해서 한 100 개가 넘는 레시피와 소스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소호 학생, 유승환 학생, 박채원 학생, 박예빈 학생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그 대화창에다가 그 질문을 해 주시면 교수님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실습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습실보다는 이로 우리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실습 때 하면 화면 때문에 너무 인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인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뭐 동영상도 좀 보여 드리고 거고 그다음에 레시피 해설도 해 드릴 거고 요렇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제 개강하고서 학교 오면 이제 교수님이랑 또 같이 수업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때 수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과 최현석 교수입니다. 저번에도 강의 들으신 분들 있고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교수님은 최현석 교수고요. 현재는 이제 그 전공 심화 과정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관광대는 전문대학인지 알고 계시는데 전문대학의 그 3-4 학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과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리과를 입학을 하고 '나는 편입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전공 심화에 오셔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호텔 조리과는 4 학년 과정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잘 하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전국 심화 과정은 20 명밖에 모집 안 합니다. 지금 호텔 조리과는 몇 명 모집하죠? 145 명이 입학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그 학교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전국 심화 과정은 3-4 학년까지이기 때문에 20명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는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요번에 선배들이 졸업을 하는데 선배 중에서 한 많은 학생들이 인제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취업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교수님 얼굴 볼 수 있을 거고요. 고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전공은 서양 요리 쪽이고요. 서양 요리 쪽인데 교수님은 호텔에서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옛날에 리츠 칼튼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현재는 인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온 지는 한 10년 좀 넘게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의 전공은 이제 서양 요리 중에서 프로덕션 실무조리, 그다음에 가드망저, 그다음에 이제 분자 요리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자 요리 전문가인 최연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거의 같은
그래서 교수님을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최연석을 검색해 보면 분자유리 책도 교수님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교시에는 서양 요리 소스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 요리 소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레시피 쪽을 잘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할 거는 소스에 대한 거 저번 주에 배웠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양식 소스 만드는 비법, 그다음에 양식 소스 중에서도 드레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유럽에서는 드레싱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다 소스란 말을 통일해서 쓰는데, 이렇게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이렇게 드레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레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교수님이 양식 소스랑 샐러드 소스, 드레싱으로 구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소스는 고대 라틴어의 살수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salted, 소금을 첨가하다는 그런 말로 발전하면서 소스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스는 소금, salted라는 옛말에서 발전하면서 소스라는 말이 됐고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먹고, 고대에서는 소금을 쳐서 먹기보다는 바닷물에 담가서 먹기도 하고요. 바닷물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스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의 의미는 뭐예요? 맛이나 빛깔을 더 좋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액체 또는 반유동 상태의 조미료를 총칭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소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주로 이제 육수에다가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톡에다가 향신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농무제, 리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음식에다가 같이 뿌려 먹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소스에 좀 걸쭉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간장처럼 그냥 물 형태로 된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소스라는 개념은 음식에 뿌려서 먹는 것을 소스라고 얘기한다.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육수라고 했습니다. 육수는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톡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스톡이라는 거는. 왜 스톡이라는 걸 중요하냐면 스톡이 맛있어야지 모든 요리가 다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육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수라고 얘기하고요. 육수는 무슨 육수가 있죠? 소고기 육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킨, 닭고기 육수가 있습니다. 가금류를 이용한 육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생선을 이용한 거. 생선을 이용한 거. 그래서 휘시 스톡이라고 하는데 휘시, 생선을 이용한 거. 또 요즘은 이제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채소 스톡, 베지터블 스톡이라고 얘기하는데 채소로 끓인 스톡. 그래 가지고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스톡과 그다음에 뭐가 나뉘냐면 스톡이랑 그다음에 뭐 부용, 그렇게도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거의 다 처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톡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프 스톡, 그다음에 닭을 이용한 스톡, 가금류를 이용한 스톡, 그래서 치킨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선을 이용한 피시 스톡, 베지터블을 이용한 채소, 베지터블 스톡. 그래가지고 크게는 네 가지가 들 수 있고요. 스톡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스톡이라는 개념은 육수는 뭐 그냥 우리가 많이 안 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대학에 오면 프로페셔널 셰프이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소고기 육수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김치찌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소고기 다 실어 놓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화학적 조미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적 조미료 쓰면 그만큼 나중에
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맛, 이렇게 소고기에서 우러나오는 맛,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미노산에서 우러난 맛들을 가지고 해야지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수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식을 잘 만드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한식에서 얘기하는 뭐 탕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 보면 그 집의 비법은 어디예요? 육수에 있습니다, 육수.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리를 배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뭐 해장국집을 할 거야.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육수에 충실해야 됩니다. 육수는 모든 요리의 바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육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농무제가 있습니다. 농무제. 농무제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간장에서 잠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스를 걸쭉하게 만드는 거. 뭐에 비유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탕수육을 시켰어. 탕수육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을 이렇게 먹는데 탕수육이 물처럼 돼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어 저거 하겠어 힘들겠어요, 먹기가. 근데 이렇게 걸쭉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우리 탕수육 튀김에도 잘 묻어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농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루라고 하는데 ROUX라고 합니다. UX라고 하는데 이건 루, 밀가루, 플라워, 그다음에 버터 1대 1로 볶아서 쓴 거를 루라고 얘기해요. 루는 화이트로, 그다음에 브론드루, 브라운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분은 우리 옥수수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에다 물을 넣어서 주로 중식 요리에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베르마니에는 볶진 않습니다. 밀가루와 버터를 1대 1로 그냥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거를 스톡에다 넣어서 농도를 내주는 거고요. 레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걸쭉하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뭐 달걀 노른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레이징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식에 그 여기 양념장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이따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요리할 때 그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까지 배웠던 거는 우리가 서양 요리의 모체 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모체 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모체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는 한식까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식의 모체 소스를 간장군, 고추장군, 된장군, 젓갈균, 식초균으로 나눠서 이거를 어 그 파생 소스까지 해 가지고 소스의 개념, 양념장의 개념을 잡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최수근 교수님이 한식, 원래 이제 서양 요리 전문가인데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제 알기 좋게 이런 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우리가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 한식 소스가 나오지 양식 소스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다 그래서 소스 100 가지 넘는 걸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교수님이 알려주는 거는 업장 레시피예요. 그래서 고추장, 뭐 우리나라 순창이라든지 해찬들 6kg에 식초가 4리터, 설탕이 150, 간마늘 500, 꽃소금 300, 사이다 3리터. 예. 그래서 물 30리터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물에 소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이걸 넣어 놨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레시피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 많은 레시피를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많은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요거 버리지 마시고 메일에다 아니면 뭐 웹하드나 아니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놓으면 언젠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스의 비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서양 요리의 5가지 모체 소스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 요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베샤멜 소스, 그다음 벨로테 소스, 그다음에 브라운 소스, 토마토 소스, 홀란다ise 소스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한다고 저번에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서양 요리에서 요 5가지 소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사진이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브라운 소스, 스테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는 소스를 브라운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있는 거죠. 이거는 홀란다ise 소스, 홀란다ise 소스 맨 마지막에 5번째.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네 번째 있는 소스고요. 이거는 벨로테 소스. 이건 벨로테 소스. 이거는 베샤멜 소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체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모체 소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을 교수님이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레시피 바로 보는 방법만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베샤멜 소스는 베샤멜 소스는 어 베샤멜 소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5가지 모체 소스 중에 하나가 베샤멜 소스고요. 어 네. 베샤멜 소스인데 베샤멜 소스주는 이렇게 인제 주재료가 양파, 그다음에 우유, 밀가루, 버터, 넘맥이라는 허브, 클로브라는 정향이라는 허브고요. 월계수잎, 소금후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양파에 정향을 꽂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밀가루와 화이트루, 버터를 넣어 가지고 1대 1로 해서 뭘 만들어? 화이트루를 만듭니다. 화이트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유에다가 푸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다가 부케간이라 그런 양파에다가 크러브라든지 월계수잎을 꽂아서 끓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니까 그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소스가 납니다. 그게 이제 고거를 베샤멜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은데 그다음에 벨루테 소스. 벨루테 소스는 똑같아. 베샤멜 소스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룰을 만들어서 화이트 룰을 만들어서 끓이는데 여기는 이제 스톡이 들어갑니다. 화이트 스톡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스톡이 들어가느냐.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죠. 뭐 치킨이 들어간다. 닭이 들어간다면 치킨 벨루테 그다음에 우유만 저거 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우유로 스톡이 안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면 베샤멜 소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비프가 들어간다. 소고기로 끓인 육수가 들어간다. 비프 스톡. 비프 벨루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생선 육수로 만든 휘시 벨루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할 때는 휘시 벨루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샤프론을 넣으면 샤프론 소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화이트 와인 소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스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교수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소스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스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브라운 소스. 브라운 소스는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소스는 뼈를 당근, 샐러리, 양파 이걸 미륵보아라고 칭하는데 미륵보아를 넣고서 끓이고요. 그다음에 갈색 육수를 씁니다. 브라운 스톡. 브라운 스톡은 어떻게 끓이냐면 그 소뼈라든지 닭뼈를 갈색으로 구워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맛 성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소스를 끓입니다. 그래서 육수를 끓이죠. 육수. 그걸 브라운 스톡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브라운 소스가 되는 거고 브라운 소스는 데미글라스라는 소스, 반 정도를 졸인 소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제 레드 와인을 넣으면 레드 와인 소스. 그런 소스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브라운 소스의 레시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수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브라운 스톡은 되게 어려운 만들기 까다로운 소스입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 가면 거의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완제품을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만의 요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소스가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토마토를 갈아서 만든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통적인 거는 토마토 소스에는 저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탈리안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타일이 있고요.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탈리안 스타일은 토마토 위주로 해서 만드는 방면에 프랑스 스타일은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햄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이탈리안 스타일로 해서 뭐 파스타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홀란다이스 소스가 있습니다. 홀란다이스 소스는 달걀 노른자를 익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식 조리 기능사 시험에 가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는데 난 홀란다이스 소스가 교수님 어떤 소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누구? 고든 램지 Benedict with crispy Parma ham. The secret behind a great Eggs Benedict is in the hollandaise. So get your pan on, because I'm going to cook our hollandaise over a rolling boil with a glass bowl. Butter, just put it on to melt. 3 egg yolks, separated from the white. Tarragon vinegar. 고든 Pop 램지가 that into 직접 the 만드는 eggs. 겁니다. You can't get tarragon vinegar. 아시죠? Any white wine vinegar will do. Just as long as you've got that acidity in there, give some bite to the hollandaise. Put your bowl over the rolling water 중탕을 합니다. and just start whisking. If the eggs had direct contact with the gas, 달걀 누른다. hollandaise will become scrambled egg. Once you've got that nice creamy texture and nice thick savion, start adding your butter. 그다음에 크림을 Nice and slowly. 얹어보더라고 얘기합니다. A couple of tablespoons of butter in and give that a really nice mix. If you don't whisk it enough, the egg yolks don't take the butter. It causes it to split. More butter. Using a big balloon whisk like this one makes it easier to incorporate air and helps prevent your mixture from separating. All the butter in. And the best way to keep hollandaise nice and warm is just leave it to sit over that nice warm water bath, and it just keeps it at a really nice room temperature. A nice pinch of salt, fresh pepper, and then fresh lemon juice. That just really makes it vibrant, exciting. And you want it like a sort of thick custard. I just want it to coat the back of the spoon, so it's like you're giving a nice glossy texture to your beautiful poached egg. Now, as the base for the Eggs Benedict, you cannot beat them. English muffins, but the ham, I'm going to change. I'm going to use the most amazing Parma ham. Get your pan nice and hot into the pan. It's like posh rashers of bacon. Beautiful. Parma ham fried nice and crisp like that is incredible. Beautiful in salads. Fantastic for Eggs Benedict. Now keep that pan nice and hot. I want all that flavour from the Parma ham left in there. And rather than toast my muffins, I want to put the muffins into the pan. I want them sucking up all that wonderful flavour from that crispy pan to boil for the eggs. Nicely seasoned, really important. And then just a little splash of vinegar in the water. That helps to set the egg white the minute you crack it in. While the water heats up in the pan, there's time to get organised. Lay a nice slice of ham on the base. Now water's brought up to the boil. Turn it down and then spin your water around like a little whirlpool. Then get a little cup. So you just drop the cup in and look what happens to the egg. Gets caught up in the turbulence of the water. The secret is not to boil the water rapidly, because the strength of the boil can literally explode your egg. As they start to move their way up to the top of the water, that's an indication that they're cooked. Take off any excess little bits of egg white and then out onto a piece of tissue paper. That just drains off excess water. That stops your muffin from going really soggy. But look, they're like little beautiful mozzarella balls. Give them a little season. Lift them onto your crispy Parma ham. Beautiful. Now, get a nice spoon of your hollandaise. Glaze over. Try and do it in one, glazing over the whole egg.
When I tell Jack, Holly, and Megan, and Matilda that we're cooking eggs Benedict for breakfast, they bolt down the stairs. And let's be honest, who wouldn't run to sit in front of those? A special occasion breakfast that would make anyone feel spoilt. Eggs Benedict with crispy Parma ham. Beauties. 에그 베네딕을 만들 때 여기서 저걸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걸로 했는데 에그 베네딕을 만들 때 이렇게 달걀을 이제 그 믹싱볼에다가 넣고서 중탕을 해서 익힌 다음에 거기다가 정제 버터를 넣고 유화를 시켜주는 거를 홀란다이스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허브 에센스라 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보다는 마요네즈는 그냥 유화. 그래서 기름과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그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유화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마요네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홀란다이즈도 이 같은 개념인데 홀란다이즈는 이제 버더, 정제 버더라는 거를 가지고 만드는 것 차이도 있지만 홀란다이즈에 들어가는 달걀 노른자를 익혀서 들어간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했죠. 절대 스크램블처럼 익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처럼 익히지 말고 이렇게 계속 지어가지고 달걀이 익게 그러니까 끔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화제를 유화를 시켜서 만든 거를 홀란다이즈 소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란다이즈 소스는 되게 유명한 소스고요. 의외로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그 조리기능사 감독에 나가 보면 홀란다이즈 소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합격자가 한 2~3명밖에 안 나오는 정말 어려운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 와서 교수님한테 한 번만 딱 배우면 죽을 때까지 그 만드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란다이즈 소스는 되게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홀란다이즈 소스는 이렇게 그 샐러드랑도 먹어도 되고요. 특히 잘 어울리는 게 아스파라거스 요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생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어 요리라든지 뭐 도미 요리라든지 그런 데 소스로 사용해도 되고요.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홀란다이즈 소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스 만드는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양식 소스 만드는 것 중에서 그 크림 소스를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브라질 40g, 오레가노 40g, 밀가루 300g, 식용유 260g 해가지고 요거는 교수님이 현장에 있을 때 그 크림 소스 베이직으로 썼던 거예요. 베이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거를 만들어서 크림과 우유를 1:1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타 전문점에 가면 크림 소스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크림과 저기다 섞어서 쓴다. 그래서 크림 소스 베이직이라고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림 파스타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크림 소스 베이스 아까 만든 거 280g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림 파스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쓰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는데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명은 이렇게 1, 2, 3, 4번으로 있으니까 이 설명서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휘핑크림 2리터에다 우유 1리터, 크림 베이스 230g을 섞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파스타 소스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호텔 같은 데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호텔에서는 거의 프레시크림, 생크림을 위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는 생크림만 쓰면 호텔에서는 이거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스타 전문점에서 8,000에서 10,000원 받으면 생크림만 써서는
이건 그 코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이제 크림 소스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레디포 갈릭이라든지 어떤 외식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스타 전문점 가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파스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해. 파스타 맛이 크림 파스타 맛이 되게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라고 여기 있는데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브라운 소스,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소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소스. 그다음에 토마토 미트 소스. 토마토 미트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마토 미트 소스는 뭐야? 토마토 소스에 고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이태리어로는 토마토 볼로네이즈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로냐냐 소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토마토 미트 소스, 토마토 볼로네이즈 소스, 이태리어는 볼로냐 소스. 그래서 볼로냐 지방에서 되게 많이 먹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거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에다가 뭐가 들어가? 소고기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소스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치즈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라당 피자 할 때는 이렇게 소고기랑 같이 해서 치즈를 넣어가지고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라당 파스타. 그래서 뭐 할 때 많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시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드릴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고기 다진 거 500g, 그래서 양파, 샐러리, 마늘을 곱게 다져서 준비해서 이걸 볶아서 소스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운은 아까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여기서 오늘 수업 들은 학생들은 바로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 받아서 PPT를 잘 보관하시면 되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베큐 소스예요. 이거는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캠핑 갔을 때 이렇게 소스 해주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교수님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쌈장에다만 먹지 않고 바베큐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집에 다 있죠. 양파 없는 집 없죠. 그다음 토마토 케찹, 칠리 소스. 칠리 소스 없으면 그냥 고춧가루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A1 소스. A1 소스 없으면 그냥 간장 넣어도 됩니다. 레몬, 그다음 흑설탕,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은 없는지 없겠죠. 핫소스. 핫소스 없으면 이렇게 좀 매운 거를 좀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 마늘 곱게 다져서 사용하고요. 믹싱볼에 모든 재료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거 돼지 고기지. 여러분들 소세지라든지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베큐 할 때 되게 어울리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소스만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면 캠핑 가서 친구들한테 정말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캠핑 데려가려고 친구들이 전화 오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믹 베네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믹과 우리나라 간장을 넣어서 만든 약간의 이제 퓨전 소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외식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교수님이 이제 좀 갖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1교시 자 드레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스와 드레싱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미국 아메리칸의 요리에 영향을 받은 나라,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드레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여진 용어고요. 옷이 스무스하게 입혀진다. 그러니까 드레싱을 뿌렸을 때 옷이 스무스하게 입혀진다 그래가지고 드레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럽,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는 스페인에서는 드레싱이라는 저걸 안 하고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가지고 나 샐러드 먹는데 드레싱 좀 주세요 하면
뭔 소리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레싱이랑 그다음에 소스라는 개념은 거의 같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은 여러분들 뭐 샐러드 뭐 요즘 건강 때문에 샐러드를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샐러드를 먹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드레싱만 잘 이용하시면 요거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오리엔탈 드레싱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사용했던 레시피를 교수님이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 드레싱은 뭐야? 기본적으로 이제 간장이 들어간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만드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드레싱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 깨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를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곱게 다지고요. 그다음 다진 마늘이랑 간장, 설탕, 올리브오일, 설탕, 레몬즙, 부추로 맛을 낸다. 드레싱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다 나오네요. 드레싱은 직접 뭐 만드는데 아까 우리 소스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만드는 순서가 거의 있습니다. 근데 드레싱은 그냥 넣고 섞으면 돼요. 섞으면 드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만들 때는 레시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 좋은 레시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리기능사 시험에도 나오는 thousand island 드레싱, thousand 1000개의 섬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드레싱을 만들어 놨을 때 뭐 피클도 다져 넣고 올리브도 다져 넣고 달걀도 다져 넣고 양파도 다져 넣기 때문에 그 다진 것들이 1000개의 섬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 가지고 thousand island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레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었기 때문에 맛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샐러드를 먹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 조리 기능사, 양식 조리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드레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동네 호프집에서도 사용하고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드레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호프집 얘기를 했는데 동네 호프집에서는 이렇게 만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요네즈랑 토마토 케첩이랑 섞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양배추 얇게 썬 다음에 거기다 뿌려주죠. 그렇게 줘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야채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그런 걸 더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 드레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자 드레싱입니다. 유자 드레싱은 뭐냐면 유자가 무엇인지는 알지겠죠. 그래서 유자 드레싱인데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는 드레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유자 드레싱을 만들어주면 되게 그 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유자청을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더 뭐 이렇게 그 코스트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자청은 뭔지 아시죠? 유자청이 없어. 유자차를 넣으면 됩니다. 유자차에다가 마요네즈 300g에다가 유자 150, 청 150g, 그다음에 레몬즙 하나, 화이트 와인, 소금 후추만 넣으면 유자청 완성. 만들기 진짜 쉽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드레싱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키위 드레싱을 한번 할 거야. 유자청 안 넣고 키위 넣으면 키위 드레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은 드레싱 되게 많이 여러분들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아까 키위 드레싱이에요. 마요네즈에다가 키위 다져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키위 주스, 그다음에 여기 검정깨를 넣어. 이거는 외식업체에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검정깨를 넣으면 그 키위 씨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키위를 두 개를 이제 여기는 마요네즈에 갈아서 넣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씨가 부서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나중에 검정깨를 넣어 가지고 진짜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만들기 쉽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드레싱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은 뭐 먹을 때 많이 먹죠? 호프집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제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요. 되게 비싸게 팝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마요네즈에다 꿀을 섞어서
이 겨자 좀 넣고 레몬 주스 넣고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면 우리 기존에서 사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먹는 닭 요리에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케이준 샐러드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그냥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배달시켰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드레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케이준 샐러드가 레시피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다가 케이준 스파이스를 묻혀서 허브 저기다 기름에다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드레싱으로 해서 먹으면 진짜 정말 맛있는 그런 게 됩니다. 자, 아까 마요네즈에다가 키위를 섞었더니 키위 드레싱이 됐어요. 지금 하는 거는 거기다가 뭘 씻고요? 딸기를 갈아서 넣어서 딸기 드레싱이 돼요. 너무 맛있죠, 딸기 드레싱.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 드레싱. 불고기를 갈아서도 만들어서 불고기 드레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응용입니다. 그 다음에 칵테일 소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토 케찹에다가 레몬 주스랑 넣어서 이제 새우 삶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먹을 때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저 드레싱. 시저 드레싱은 이렇게 난황 한 개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드레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화를 되게 잘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 조리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들기 쉬운 게 이제 프렌치 드레싱이에요. 프렌치 드레싱. 그래서 식용유 100ml에다가 식초 600ml, 양파 120, 마늘 5g, 겨자 10g, 레몬 0.5개, 소금 8g, 흰후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프렌치 드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프렌치 드레싱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용유와 식초를 섞어서 식용유라는 거 뭐야? 샐러드 오일이나 여기 좀 저어되면 올리브 오일을 넣는데 기본적으로 비율을 3대1 비율로 많이 사용해요. 식초가 양조 식초를 해서 3대1 비율이나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잘 알면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식초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이거 3대1로 해서 들어가는 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대1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먹는데 요만한 그릇이 있어요. 요만한 이거 커피 그릇인데 커피 그릇 같은 데다가 만약에 집에서 아니면 생수병도 좋아요. 여기다가 그냥 오일 3. 그러니까 오일 뭐 3 넣고요. 3대 거기다 하면 식초 3대1 비율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만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샐러드 먹을 때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게 오일 앤 베네가 드레싱. 기본적인 가장 만들기 쉬운 드레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블루치즈 드레싱. 치즈를 믹서기에다 갈아서 만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빨리 제가 하고 나갈게요. 이탈리안 드레싱입니다. 이탈리안 드레싱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 저기 가면 판매처 가면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 만드는 레시피는 이렇게 해요. 올리브오일 3리터, 3리터, 저포도 주식수 1리터, 로즈마리 20g, 다임 20g. 이거 건조된 거예요. 그리고 바질 20g, 타라곤 20g. 이것도 다 건조된 겁니다. 마늘 30g, 오레가노 20g, 파슬리 20g, 생강 20g, 소금, 흰후추 약간 넣어서 이탈리안 드레싱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업장 레시피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만들 때는 이걸 줄여서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태리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에 취업했으면 이걸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소스를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올리라고 있습니다. 아이올리인데 이렇게 마요네즈에다 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마요네즈에다가 마늘 5개, 레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형태. 그래서 아이올리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런트라는 이런 거를 해서 소스도 있고요.
레모네이드 소스. 그래서 레모네이드 소스도 있고, 그다음 발사믹 베네가, 발사믹 식초가 되게 좋죠. 그래서 포도주를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발사믹 식초라고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은 드레싱보다 그냥 그 식초를 뿌려서 먹기도 해요. 발사믹 식초를 샐러드에다 뿌려서 많이 먹어요. 이태리나 스페인 가보면 드레싱을 따로 먹는 게 아니고 발사믹 식초를 그냥 이렇게 뿌려서 그냥 먹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초만 먹으면 너무 강하니까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이랑 이제 허브랑 넣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대리는 이제 초밥, 집에서 초밥을 만들 때 이거 쓰시면 여러분들 도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페이지, 40페이지, 그래서 그 레시피를 3-40가지를 여기다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레시피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레시피 잘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까 처음에도 교수님이 얘기했지, 교수님 나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고 요리 지금 처음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내용은 이 PPT를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건 어디 있어요? 여기 가면 있습니다. 잠깐 요것만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예. 여기 가면 여기에 대화창에 보면 여기에 양식, 지금 여기 수업했던 게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 누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다운로드가 있으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꼭 저장해 두세요. 꼭 저장해 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여러분들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양식 소스 만들기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습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실습은 안 하고 이렇게 비법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뭐 수업을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면 되게 좋고요. 수업을 나 이해를 잘 못할 거야 그래도 요 레시피 PPT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만 받아놔도 오늘 수업 들은 거는 정말 잘 들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받아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이거 꼭 받아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소스 만들기 비법인데 이제 한식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했던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이 될 테니까요. 꼭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화장실만 갔다 왔다가 이따가 저기 때 다시 2교시 때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그 대화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학교 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돼서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 어려운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1교시 끝나고 자 2시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맛있는 서양 요리 만들기 그 체인지 파티는 이제 오늘 요거 마지막 시간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벌써 끝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오시면 교수님이랑 같이 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식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식 소스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서양 조리 소스인데 이제 한식 소스를 왜 했냐면
여기 아까 우리가 모체 소스에 대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체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모체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랑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한식 소스는 이렇게 소스의 개요, 그다음에 한식 소스 만드는 비법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 소스 비법, 한식 소스 비법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은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 소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라는 거는 이제 살소스라는 소금을 첨가하다라는 salted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데서 인제 발전하면서 소스라는 말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대에서는 이제 처음에 소금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뿌려 먹던 게 발전해서 소스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톡에다가 농우제라든지 풍미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 먹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무제도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농무제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톡이라든지 농무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킨 스톡, 소고기 스톡, 그다음에 생선 스톡, 그다음에 베지터블 스톡 해 가지고 채소 스톡 해 가지고 크게는 4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스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의 기본은 스톡이다. 그래서 스톡이라는 말은 스톡은 중성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톡이 맛있어야지 모든 요리를 맛있게 해요. 그래서 뭐 인제 그 고기를 끓인다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단백질 성분인 아미노산 성분들이 용출돼서 나와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우제는 소스를 걸쭉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인제 한식에서 양념장을 한번 다시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5가지 모체 소스, 서양 요리에서는 흰색, 색에 의한 분류가 있고 주재료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제 주재료에 의한 분류를 해서 모체 양념군, 그다음 기본 양념장, 응용 양념장, 그다음 활용 요리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식 양념장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교수님은 양식 요리 전문가인데 왜 이런 것 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 한식에 있는 그 소스도 양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군과 그다음에 고추장군, 된장군, 젓갈군, 식초군 이렇게 해서 5가지 모체 소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간장군은 간장구이장, 그다음에 고추장군은 고추장 볶음장, 된장은 된장찌개장, 젓갈군은 김치 양념장, 그다음에 식초군은 초무침 양념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 양념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한테 요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의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간장구이장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고기 양념장, 그다음에 고추장은 제육볶음장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뭐 기본적인 한식에서 양념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뭐 그 간장도 약간 넣어야지 맛있지, 제육구이 할 때. 그래서 거기다 인제 뭐 저기 돼지고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생강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된장찌개장은 이제 된장국 양념장. 된장국 양념장이라는 거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양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한식점 같은데 하루에 된장찌개가 뭐 100개, 200개씩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때 왔을 때 된장 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된장국 양념장을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2스푼 넣고 물 넣고 스톡 넣고서 끓여 가지고 나간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양념장 이거는 젓갈군으로 들어가서 김치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초무침 양념장은 이제 미역 초무침장 초무침 할 때 쓰는 장이다. 그래서 활용 요리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떡갈비, 그다음에 제육볶음장은 황태구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된장 양념감은 산초 추어탕 끓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쌈 김치, 그다음에 오이 미역 냉국에도 쓸 수가 있고 해 가지고 요런 형태로 해서 한식 양념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양념장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일 위에 노란 걸 보면 발효장이 있죠. 간장, 고추장, 된장, 젓갈초 그리고 기타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소금, 마늘, 파, 설탕, 참깨 등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되게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몇 가지 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장구이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장구이장은 불고기 양념장에 불고기. 불고기 양념장은 어때요? 간장 40g, 물엿 7g, 다진 마늘 5g, 다진 대파 7g, 깨소금, 양파, 후춧가루, 설탕 23g, 청주 이렇게 해서 양파를 곱게 다져 물기를 제거한 후 준비를 하고요. 그릇에 설탕과 간장을 넣어 설탕이 잘 녹도록 골고루 젓고 남은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서 잘 섞어주고 이렇게 양념장을 식힌 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불고기 양념장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고기 양념장 할 때는 그냥 간장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업소에서 쓰기 위한 특별한 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장 볶음장에 또 여기 있어. 간장 볶음장에 이제 여기는 이거를 만들어서 자, 간장 35g, 다진 마늘 3g, 물엿 7g, 설탕 7g, 참기름 3g, 후추 0.1g, 물 24g. 요거를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100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인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에 약간 올려서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 끓기 바로 전에 불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양념장으로 식히며 사용합니다. 끓이는 이유는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살균적인 의미도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거를 넣고서 이제 양념장으로 쓰는 거야. 양념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런 형태로 해서 한식 전문점 가면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찜이라든지 간장할 때 뭐 여러분들 갈비찜이라든지 떡찜이라든지 북어찜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이렇게 있어요. 간장 65g, 다진 마늘 5g, 물엿 7g, 다진 생강 2g, 설탕 15g, 물엿 10g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활용할 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간장나물 무침이라든지 도토리묵 무칠 때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식당은 우리 여기서 막걸리도 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토리묵 무침이 나가. 그럼 이 도토리 무침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손님이 시키면 도토리묵 잘라 가지고 그 채소 준비된 거 이렇게 넣고서 섞어서 바로 서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손님 오면 그때 간장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베이직 소스, 스탠다드 된 소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소스를 어 섞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소리 잘 들리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고추장 찌개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한식 그 업소에서 만드는 장 형태로 해서 교수님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저거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추장 40g, 생강 4g, 여기는 간장은 이제 찌개장이기 때문에 조선간장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다음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다진 대파, 청주,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같이 끓이면 여러분들 되는 게고요. 자, 그다음 비빔밥 고추장도 있어요. 비빔밥. 이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 비빔밥장도 있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초고추장 만드는 거. 그래서 초고추장은 이제 생선회, 배고픈데요. 그리고 비빔국수, 홍어무침, 나물무침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고추장 120g, 식초 60g, 설탕 30g, 꿀 30g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고추장에다가 묽으면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을 넣을 때는 일반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되고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입자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응용해서 초를 좀 줄여서 비빔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빔국수에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시계도 많이 먹으니까 식초 신맛 나는 비빔장으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장. 된장찌개장도 이렇게 된장이랑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파, 청주 이렇게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념장에 6배 정도의 물을 넣고 그다음에 감자, 무, 호박 재료를 넣고 끓이면 된장찌개 완성. 다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양념장에 6배 정도의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물이 아니고 스톡을 넣어야지. 육수를 넣어야지. 무슨 육수? 북어로 끓인 육수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만들면 한식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된장 무침장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된장 무침장은 이제 된장 생채 같은 거 있죠. 된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산나물 무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된장 23g, 고추장 9g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레시피를 나눠서 넣어서 그래요. 나눠줘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물 무침에 사용할 수 있는 간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진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쌈장. 쌈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쌈장은 이제 그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된장, 다시, 고추장 35g, 마늘 8g, 다진 파, 설탕, 통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믹싱볼에다가 된장, 고추장, 설탕 잘 섞어 주고요. 다진 마늘과 다진 대파 넣고 육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농도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하고요. 그다음 모든 재료를 섞은 후에 약불에서 살짝 볶아 주고 양념장은 식힌 후 사용하고요. 이거는 뭐 보쌈이라든지 상추쌈, 배추쌈, 양배추쌈을 써야 되고 우리 집은 어떤 된장을 쓸 건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장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여러분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김치 양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치 양념장도 멸치 액젓과 새우젓, 고춧가루, 다진 생강, 그다음 설탕, 그다음에 통깨, 소금, 찹쌀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여기다가 무 좀 썰어 놓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김치를 만들 때 쓰는 양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이걸 이용해서 한식 요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젓갈 양념장, 새우젓, 찌개나 수육이나 족발 양념장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념장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무침장은 냄비에 물과 설탕, 소금을 넣고 잘 섞어서 식초를 이용해서 미역 초무침이라든지 오이선에 나가는 초무침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서 여기 응용력에는 이제 겨자 냉채라든지 그런 것들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절임장. 자, 초절임장 요거 되게 중요해. 초절임장 뭐야? 피클할 때 쓰는 거야. 피클처럼 만들 때. 식초가 245g, 설탕 204g, 소금 24g, 물 330g. 그래 가지고 채소 장아찌 만들 때 쓰는 장입니다. 여기다 간장을 넣고도 할 수 있어. 이거는 하얀 장이야. 그래서 뭐 고추장 장아찌라든지 새송이 장아찌라든지 각종 이제 채소 장아찌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비율로 하면 되게 맛있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냄비에 물과 설탕, 소금을 잘 녹도록 섞어 주고요. 중불에 끓이다가 식초를 넣고 3번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피클링 스파이스 넣으면 피클을 담그는 데 쓰는 그런 것들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들 인제 잠깐 여기서 교수님이 레시피만 잠깐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분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늘은 흑임자와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흑임자 샐러드 많이 요청하셨는데요. 결국은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임자, 이 참깨를 지칭하는데요. 이 황산화 작용을 하는 토코페롤과 이 치매 예방 치료제의 원료인 세라늄 그리고 세사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항암 효과도 탁월해서 이 피부암과 위장암, 이 폐암의 억제 능력이 60에서 85%에 달하는 건강 식재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잡숴봐. 자, 흑임자 샐러드를 또 겁없이 만들어 드실 생각을 할 정도라면 이미 뭐 초보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양상추 다듬고 뭐 씻고 자르고 이런 게 좋니 저렇게 하면 좋다 뭐 어줍지 않은 훈수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준비하고 뭐 사랑스럽게 담고 하는 건 우리 막구신들이 훨씬 잘합니다. 인정입니다. 자, 어린잎 채소 베이비순 이런 허례허식은 형편에 맞게 지참하시면 됩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레시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념의 마요네즈 파우치 제품 10큰술 넣었고요. 흑임자 가루는 3큰술 총 넣었는데요. 이 흑참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요네즈의 신맛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백설탕 3큰술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흑임자 샐러드의 염도는 콧소금 3분의 1큰술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레몬이나 플레인 요구르트 안 넣어도 이 식초 2큰술만 넣으면 이 마법처럼 이 상큼한 신맛이 올라가게 되지만 썰매만의 팁, 바로 계란 노른자 1개를 넣어주시면 식초의 신맛으로 떨어진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업장에서는 대용량으로 만들 때 이 가격과 보관성 때문에 이 난황 분말 가루, 즉 계란 노른자 가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방법으로 영상이나 블로그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썰맨이 카피는 아니겠죠? 마음에 아주 쓰인다. 썰맨의 두 번째 팁, 바로 사이다인데요. 이 사이다를 이용해서 이 샐러드 소스에 이 점도를 맞춰주게 되면 사이다가 가지고 있는 이 탄산성분과 이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맛있는 흑임자 샐러드 소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난황가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루 자체가 이제 뻑뻑해지기 때문에 이 사이다를 조금 더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입니다. 썰맨 이쁘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흑임자 샐러드 소스를 이용한 샐러드를 다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까메오 손 출연 바로 여왕벌 손인데요. 이쁘다. 자, 이렇게 어린잎 채소까지 형편에 맞게 준비하셔서 플레이팅 해주시고요. 만들어놨던 샐러드 소스를 소복하이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제는 마트에서 흑임자 샐러드 소스는 손이 가는 일이 없으실 거라고 썰맨이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고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아타임이 왔습니다. 건강에는 샐러드가 굉장히 좋죠. 많이 드세요. 하세요. 밥 먹을 때
완성. 지금 레시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피클을 만들 때, 자 이거는 다시 피클을 만들 때 쓰는 그 거고요. 한식의 그런 피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눠줬던 걸 잘 모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클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다음은 불고기 양념장입니다. 불고기. 그래서 아까 불고기 양념장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이 한 30g 정도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이 6g, 그다음에 배가 30g, 설탕이 10g, 참기름이 8g, 깨소금이 4g, 후추가 0.2g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양념장은 거의 한번 끓여 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뭐 불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장이랑 비율을 맞춰서 넣으면 되지만 이렇게 뭐 오래 보관할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매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끓여서 해야지 이 그 보관 기간이 되게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인제 떡갈비라든지 너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장조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장조림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믹싱볼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소고기 장조림할 때, 그래서 장조림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넣고서 이제 축구할 때 염도에 여기서 좀 주의하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늘과 생강 넣고서 이렇게 끓여서 만드는 그런 양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장조림 할 때 여기다 또 뭘 넣으면 맛있을까요? 예, 여기다가 메추리알도 넣고 달걀도 삶아서 넣으면 맛있겠죠. 갈비 양념할 때도 이렇게 갈비 양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양파즙, 설탕, 그다음에 참기름, 후추, 깨소금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양식에서 한식을 접근해서 만드는 소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체 소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돼지갈비찜이라든지 사태찜이라든지 떡찜 등 찜 요리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닭찜, 여러분들 닭찜 좋아하시죠? 그래서 간장이 들어간 닭찜도 이렇게, 그래서 뭐 집에서 1인분 할 때는 그냥 조금씩 하지만 이건 산업체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장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 이렇게 해서 가금류에 들어가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닭찜에서는 매콤한 요리할 때는 여기다가 건고추를 넣어서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 농도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장 나물 무침.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간장 나물 무침에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참기름이라든 후추를 넣어서 마무리하는데 바로 사용할 거 아니면 참기름은 나중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봤을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육장 양념장, 어육장. 그래서 두부 샐러드라든지 해산물 샐러드에 뭐 아까 드레싱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육 볶음할 때 들어가는 양념장,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이거 여러분들 한 100가지 정도의 레시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닭볶음장. 닭볶음장은 뭐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닭볶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닭도리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양념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리를 할 때는 뭐 고추장 넣고 간장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 때는 1인분씩 만들지 있고 뭐 냄비로 하나 3, 4인분 정도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라든지 그런 데는 이렇게 계속
하루에도 100개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닭볶음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징어 볶음장.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소고기 볶음이라든지 닭볶음에도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쭈꾸미 볶음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레시피인 것 같은데 보시면 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양념장. 떡볶이 양념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빔국수, 그리고 고추장 나물 무침할 때도 이렇게 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거리하면 여러분들 뭐 많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국장 찌개 할 때도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쓰기도 하고요. 된장 생채 무침장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거 활용해서 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된장으로 이제 숙채 무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강된장 양념장. 간된장도 되게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식 전문점 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즙을 만들 때 쓰는 비빔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배추김치 양념장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새우젓, 멸치액젓 이렇게 섞어놨다가 김치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모든 소스라든지 한식과 양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비율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더 많은 것을 알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비율을 잘 맞춰서 요리를 하느냐. 뭐 요리 하나 할 때마다 뭐 맛을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해놓고서 하기 때문에 이 양념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겉절이 양념장, 제가 좋아하는 겉절이 양념장인데요. 자, 이렇게 자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겉절이 멸치 액젓을 40g, 그다음에 고춧가루 40, 다진 마늘 15g, 다진 생강 5g, 설탕 10g, 통깨 3g, 물 15g 이렇게 섞어 가지고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상추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바로 비벼서 손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겉절이기 때문에 되게 맛있겠죠. 지금 이렇게 봐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하루 우리는 손님이 100인분이와 100접시를 할 거야. 그러면 100접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날 오늘 만들 거는 오늘 할 거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주문 들어온 그때 맞춰서 이거 언제나 뭐 멸치에 찾아 가지고 이렇게 비율 맞추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미장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깍두기도 마찬가지예요. 깍두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새우젓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멸치 액젓,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총각 무김치라든지 석박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만들 때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이용해서 여기다가 뭐 저는 풀을 써 가지고 뭐 찹쌀풀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무 물김치 양념장 이것도 레시피 되게 좋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역 초무침장, 겨자 냉채 양념장. 그래서 요거는 겨자, 해파리 냉채라든지 냉채족발, 초계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양념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향신초 절임장은 이제 요거는 뭐 피클을 담글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저기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금초 절임장, 식초, 설탕, 소금, 물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4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넘게 한식 그 양념장들이 있으니까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어왔으니까 요거 잘 확인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레시피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우리가 그 체인지 플러스에 그 체인지 파티 시간에 우리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서양 요리 우리가 이제 그 요번에 우리가 수업한 내용은 맛있는 잠깐만요. 여기 들어가서 1주부터 했던 거 잠깐 한 10분 정도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계 방학 특강으로 맛있는 서양 요리 소스 만들기 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양 요리 소스 만들기 비법을 1주, 2주, 3주, 4주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4주에서는 한식 소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맛있는 서양 요리 만들기 비법이 무엇이 있어요? 해가지고 한번 못 들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양 요리 체계미 비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소스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까 다 공부를 했고요. 소스의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는 아까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스톡과 농우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아까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스톡이라든지 농우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루가 있고요. 농우제는 루가 있고 루, 녹말, 브라우마니에, 그다음 리에종 이렇게 대표적인 농우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스에서는 농우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소스 만들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열려라. 네. 자, 맛있는 서양 요리를 만들기 위한 비법은 여러분들이 소스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소스를 모르는데 소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게 소스의 분류에 대해서 개념을 배운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소스의 분류는 이렇게 색에 의한 분류, 주재료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색에 의한 분류죠. 색에 의한 분류고요. 이렇게 그래서 색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색에 의한 분류는 이제 소스의 분류는 17세기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에 의한 분류 이렇게 5가지예요. 브론드, 화이트, 브라운, 레드, 옐로우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브라운, 레드, 그다음에 옐로우, 화이트, 브론드 이렇게 5가지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세기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소스가 분류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식에도 이제 주재료에 한 분류 형태로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분류를 해놓고 이게 그룹핑을 시켜놓으면 그 그룹핑에 의해서 소스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이 기본적인 소스의 분류 체계만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과학적 요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양 요리의 소스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5가지로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자 브라운 소스가 있고요. 브론드 소스가 있고요. 화이트 소스가 있고 레드 와인 소스가 있고요. 옐로우 소스가 있습니다. 브라운 소스에는 에스페놀 소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데미글라스 반을 졸인 소스라고 해가지고 데미글라스라는 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론드는 이제 벨루테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베샤멜 소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는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노란색 소스는 홀란데이즈 소스. 이게 5가지 모체 소스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배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거야, 이거. 그래서 갈색 소스, 흰색, 미색, 브론즈색, 적색, 노란색. 그리고 여기 보면 파생 소스가 있어. 그래서 파생 소스 뭐냐면 데미글라스에다 레드 와인을 넣었어. 그럼 뭐가 있어요? 레드 와인 소스가 되는 거고요. 포트 와인을 넣었어. 포트 와인 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헌터 소스, 사냥꾼 소스라든지 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파생 소스가 생산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도표만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소스를 응용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고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요 기본적인 소스의 분류의 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학기, 그러니까 요번 학기 그 체인지 플러스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 소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그때 봤나 안 봤나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모체 소스 에서 거기서 이제 분류하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주재료의 소스는 이렇게 육류 소스군, 유지 소스군, 디저트군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이니까 이거 다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디저트 쪽에 되게 많이 그 시장이 확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는 그런 디저트 소스 군입니다. 그래서 뭐 크림 소스게 꿀리는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것들을 꿀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과를 갈아서 쓰는 소스, 복숭아를 갈아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과일 리큐르 형태 뭐 그런 형태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에 한 거 잠깐 봤습니다. 자, 이것만 잠깐 보고 그다음에 2주차에는 베샤멜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샤멜 소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베샤멜 소스는 이렇게 베샤멜, 루이스 베샤멜의 그 집사였던 그 요리사에 서 개발이 됐고요. 베샤멜 소스는 이때는 우유를 많이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가 언제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때에는 그 냉장고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게 되게 고급 식재료 중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되게 맛있는 소스였다고. 소스의 혁명이었다. 이렇게도 책에 보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소스의 혁명을 가져온 게 베샤멜 소스입니다. 베샤멜 소스. 그거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샤멜 소스는 이렇게 베샤멜 소스에다가 치즈가 들어가면 모로네이 소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크림이 들어가면 크림 소스가 되고 여기다가 바닥까지 버터를 넣으면 랑뚜아 소스. 그다음에 뭐 양파를 다져 넣으면 모르돈 소스가 된다거나 해서 파생 소스를 이렇게 파생시킬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요거 다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벨루테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교수님 중간에 들어와서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요거 지금 다 우리 그 자료실에 가면 다 있는 PPT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에서는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소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소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브라운 소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브라운 소스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배운 거는 체인지 파티 4주에는 이렇게 한식 소스와 양식 소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4분 정도 지금 남아서 정리하고 끝낼 건데요. 그 맛있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육수를 써야 되고요.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톡이랑 소스에 대한 것들 요즘은 예, 교수님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되게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교수님, 왜 소스랑 스톡은 현장에서 거의 만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들어오는 벌크 형태 아니면 이렇게 캔으로 들어오는 걸 쓰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걸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맛있는 소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 직접 만드는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요리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셰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소스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소스 스톡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파생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서 뭐 여러분들이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들어오는 소스를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성공한 집, 성공한 맛집들을 가보면 거기에 비법은 스톡을 잘 만든다거나 육수를 잘 만든다거나 소스를 잘 만드는 집이 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음식의 기본을 지키는 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4주차에 걸쳐서 소스 맛있는 서양 요리 소스 만들기 비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셰프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이 소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소스가 맛없으면 모든 음식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이런 소스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우리 팀즈에 다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이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이 동영상을 여기다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다시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4번을 다 들은 학생도 있고 처음 뭐 한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시면 교수님과 자주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더 궁금한 거 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혹시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교수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수업 들어주시냐 고생하셨고요. 그 자료실에서 꼭 자료 꼭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